자, 오늘은 피벗 테이블 만드는 거 한번 해보실 거예요. 1급 기준으로 기능들 싹 다 보고요. 2급에서는 지금 말해드리는 내용들보다는 약간 쉽게 나오게 될 거예요. 항상 자격증 공부하실 때는 기본 정보들 교육하는 자료들 보시고 나서는 반드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표가 있을 거예요. 시험 보실 때는 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고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커말 1급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가지고 온 표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표를 다 잡고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표 안에 커서만 두신 채로 메뉴 삽입에 가시면 왼쪽 끝에 피벗 테이블 있어요. 그러면 표 안에 커서만 두었는데도 이렇게 영역을 전체 잡아주고 있죠. 자, 시험 보실 땐 대부분 새 워크시트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곳에 그냥 삽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 체크하시고 여기다 셀 주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새 워크시트로 만들어 볼게요. 자, 피벗 테이블은 오른쪽에 이렇게 편집 창이 뜨고요. 얘는 혹시 실수로 X를 눌러서 닫으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 영역 안에 커서를 두셨을 때 오른쪽 상단에 나타나는 메뉴 옵션하고 디자인이 있죠. 여러분들이 차트 만드셨을 때도 별도의 편집 도구 메뉴가 이렇게 뜰 거예요. 항상 어떤 기능에 추가로 딸린 메뉴가 있다면 오른쪽 상단에 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옵션 누르시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필드 목록이라는 메뉴 있을 거예요. 얘를 눌렀을 때 아까 그 닫은 창이 다시 열리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은 항상 여기에 만들어질 거다라고 자리를 잡아주는 것 뿐이고 오른쪽에서 주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림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왼쪽 상단 이렇게 어떤 필드 값들을 줄 건지 오른쪽 작업창 아래에다가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제품 코드, 분류, 브랜드, 가격, 제조연도, 판매량 이 중에 사용할 것들만 옮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분류별로 나는 뭘 보고 싶다. 그런데 그 분류를 브랜드별로 묶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행 레이블에 이렇게 두 개를 다 주실 수도 있고요. 연도별로 나는 데이터를 세로 기준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제조 연도를 열 레이블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가격 또는 판매량 둘 중에 어떠한 값을 보고 싶다 하는 걸 시그마 값이라는 곳에 끌어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끌어다 당겨주시면 되고 만약에 제품 코드 기준으로 필터 하겠다 그러면 보고서 필터에 제품 코드를 갖다 놓으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을 둔 상태에서 한 칸 띄고 위에 여기에 필터 값이 들어가게 돼요. 어떤 걸 제품 코드 보고 싶은지 어떤 제품 코드에 대해서 보고 싶은지 고를 수 있게 해주죠. 필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방금 보시면 제가 제품 코드에 필터 없을 때 끌어다가 여기다가 던졌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없앨 수 있고요. 만약에 그냥 던지는 거 말고는 여기 체크박스 해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체크해서 나타나게 하면 이렇게 원하지 않는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시키실 때는 이렇게 끌어다가 당겨서 떨겨 주시는 게 좋고요. 없앨 때는 체크 해제하시거나 아예 끌어다 바깥 이 엑셀 시트 쪽에 던져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숫자가 천 단위 구분교가 안 찍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천 단위 구분교를 찍어주시는 표시 형식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숫자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시면 값필드 설정이라고 있고요. 여기 왼쪽 하단에 표시 형식 여기 들어가시면 숫자 천 단위 구분교 찍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원이라는 글씨를 붙여야 되겠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서 원래 뜨는 형태 이대로 놔두셔도 되고 원 이렇게 큰 따옴표 원 큰 따옴표 해주면 원하는 글씨를 붙여서 띄워주실 수도 있고 한 칸 띄워야겠다 그러면 큰 따옴표와 숫자 0 사이를 한 칸 띄워주면 미리 보기에 형태가 뜨죠. 저는 다시 붙일게요. 자, 이렇게 표시 형식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확인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전체 숫자 부분을 다 잡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원래 하는 셀 서식 메뉴 있죠. 셀 서식 여기 오셔도 똑같아요.
샵 쉼표 샵샵 0 형태로 할 거고 원을 붙이겠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떠요. 자, 요거는 칸이 좁다. 이 샵은 에러가 아니라 칸이 좁다는 표시니까 이렇게 넓혀 주시면 되고요. 다 잡아서 할 것이냐, 숫자 하나만 선택을 해서 갓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 타고 들어가서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두 가지 방식 상관없어요. 뭘 쓰시든 어차피 값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수식 입력줄 보시면 숫자 값 그대로, 얘는 이렇게 값은 변하지 않고 표시 형식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 새 서식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빈 셀에 어떤 값을 넣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뭐 별표라든지 없음이라는 글씨를 넣던지 뭐 원하는 거. 주로 이제 하이픈, 빼기 기호나 별표를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난 빈 셀에 뭔가를 문제에서 집어 넣으라고 했다. 그러면 또 피벗 테이블 아무데나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들어가시면 여기 빈셀 표시라고 체크가 이미 되어 있죠. 그럼 빈셀에 어떤 값을 표시하고 싶은지 옆에다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하이픈 빼기 기호다 그러면 하이픈 하시면 되고, 별표다 그러면 곱하기 연산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두 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자, 확인 누르시면 빈셀에 한꺼번에 별표 두 개가 뜨죠. 오른쪽 정렬을 하라고 문제에서 그랬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별표로 입력된 부분들 다 잡으시고, 또는 어디에 갑자기 별표가 또 오른쪽에 있는 편집창에서 값의 위치를 바꾸거나 종류를 바꿨을 때 어느 곳에 빈셀이 뜰지 모르죠. 전체 나는 다 오른쪽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 다 잡으시고 메뉴 홈에서 정렬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이렇게. 반드시 피벗 테이블은 피벗 테이블 메뉴를 열어서 그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표시 형식이나 정렬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홈 메뉴에 있는 거 또는 셀 서식 메뉴 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실 수 있고요. 옵션 메뉴 추가로 조금 더 볼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약 및 필터 탭에 가시면 행총합계, 열총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행들의 합계, 그래서 2열에 있는 총합계가 행총합계고요. 2011, 2012, 2013 열들에 대한 합계, 11행에 있는 게 열총합계예요. 둘 다 체크를 해서 둘 다 뜨는 거고, 둘 다 해제를 하면 이렇게 총합계가 없어지죠. 없애라고 할 때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는 거 아니고요. 이 기능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열총합계만 놔두겠다 그러면 밑에 열들의 합계 11행의 열총합계가 떴고요. 다시 행총합계 놓겠다 그러면 행총합계도 체크를 해주셨을 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기능들만 위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바깥에 커서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뜨지 않지만 안에다 커서만 놓으면 오른쪽 상단에 도구 메뉴도 뜨고 오른쪽에 목록 창도 뜨죠. 다음에 피벗 테이블 안에 커서 두신 채로 오른쪽 상단에 새로 나타나는 메뉴 디자인에 가시면 이 꾸며주는 기능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부분합이라든지 총합계. 이 총합계는 아까 행총합계, 열총합계가 하신 거 있죠? 이거 어떻게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 행총합계만 뜨게 할 건지, 열총합계만 뜨게 할 건지, 이걸 빨리 하실 수가 있고요. 옵션 메뉴 안에 안 들어가도. 자, 부분합도 있어요. 이 부분합은 중간중간에 지금 스토키 해놓고 절충형, 휴대용에 대한 합계, 이게 부분합이거든요. 제가 이제 항목을, 행레이블을 두 개를 뒀죠. 브랜드, 분류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를 기준으로 아래에다가 분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스토키일 때 얼만큼, 퀴디일 때 얼만큼인지 다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스토키의 합계, 퀴디의 합계 이런 식으로 부분합을 보여줘요.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근데 난 이걸 원하지 않는다. 또는 문제에서 부분합 뜨지 말게 하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 부분합. 표시 안함 누르면 잘 보시면 퀴디에 있던 숫자들, 요거 스토키에 있던 숫자들 얘네가 없어져요. 이게 부분합에 부분적으로 계산한 합계가 뜨는 거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하단에 지금 요 스토키 바로 옆이 아니라 요 내용들이 끝나면 이 밑에다가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하면 스토키가 쭉 뜨고 부분합 뜨고 쭉 뜨고 부분합 뜨고
상단에 하겠다 그럼 처음 했던 것처럼 위쪽에 붙죠. 이게 부분합. 부분합하고 총합계. 이 총합계는 옵션 메뉴에 굳이 안 들어가셔도 여기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레이아웃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개요 형식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개요 형식 누르면 이렇게 스토키 밑에 있던 절충형 휴대용이 살짝 옆으로 빠져나왔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압축 형식으로 됐을 땐 여기에 핵 레이블이라고 뜨면서 브랜드 분류가 한 열에 합쳐진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다 보고 싶은 거죠. 개요 형식으로 보게 되면 모든 항목을 다 보겠다가 돼요.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다, 분류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수 있게. 이게 개요 형식이고 개요 형식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고서의 구조를 개요 형식으로 하세요 또는 그림과 같게 설정하세요 라고 했을 때 보고서 레이아웃에 와서 시험지와 똑같이 생긴 걸 찾는 거죠. 다 눌러보셔도 상관없어요. 정답으로만 놔두고 저장하시면 되는 거라서 다 눌러보셔도 상관없어요. 테이블 형식으로 하면 표처럼 보이기도 하고 개요 형식으로 하면 이렇게 스토키랑 퀴디가 분류가 돼서 이렇게 모든 항목을 볼 수도 있고요. 빈행은 항목이 하나 끝날 때마다 여기다 빈 줄을 넣고 싶다. 눈에 딱 가독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행은 시험 문제에서 제가 자주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021년부터는 그 2016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바뀌거나 추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기능까지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도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이름이 다 이렇게 떠요. 피벗 스타일 밝게 18, 피벗 스타일 보통 10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 이름을 똑같은 걸 찾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문제에서 스타일을 뭐뭐뭐로 하시오 했는데 아무거나 누르시면 절대 안 되고 밝게, 보통, 어둡게 세 가지 분류가 있죠. 그래서 문제의 단어 그 이름은 다 알려줘요. 피벗 스타일 보통 10 여기는 어둡게 11 이런 식으로. 디자인에서 한 번씩 쭉 봤어요. 디자인은 부분합, 총합계, 레이아웃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타일 설정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아까 옵션에서는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 여기서는 요약 및 필터, 행총합계, 열총합계,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빈셀 표시. 자, 그리고 제가 우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 눌렀던 이 메뉴는 옵션 메뉴 왼쪽 끝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 메뉴 쓰셔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클릭을 했을 때 단지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여기도 같은 메뉴가 있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 위치를 바꾸셔야 할 때는 이렇게 만약에 삽입을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어차피 행이 추가되니까. 근데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해도 되냐? 되는데 불안해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시면 옵션에 여기 피벗 테이블 이동 메뉴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에 어디다 놓겠다, 새 워크시트에 놓겠다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기존 워크시트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놓겠다 그러면 위치가 바뀌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스토키의 절충형 2011년도에 해당하는 값을 별도의 시트에 표시하시오, 별도의 시트로 분리하시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간단해요. 스토키의 절충형의 2011년도 값이다. 그럼 얘를 잡아서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요 내용만 별도의 시트에 보여줘요. 다시 여기서 퀴디의 절충형의 2012년도 값을 별도의 시트에 표시해야 된다.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럼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면 어떤 세부 내용들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에서 퀴디의 절충형의 2012년도 값은 어떤 값들이 합쳐져서 된 건지 이렇게 별도의 시트에 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함수 바꾸라고 할 때 있어요. 함수 바꾸라고 할 때는 만약에 가격의 평균을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이럴 때 오른쪽 하단에 가격 합계 요 콤보 상자를 누르시고 값필드 설정에 또 들어가셔서 함수 종류를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표준, 편차, 표본, 분산, 분산까지. 그럼 다른 함수 놓고 싶으면요? 못 놔요. 피벗 테이블에서 이렇게 데이터 여기에 있는 종류로만 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에선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내용들로 나오고요. 그 이외의 함수 기능들은 당연히 별도의 시트에 함수 작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겠죠. 피벗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제공되는 기능은 요거밖에 안 돼요. 평균으로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 또 평균 값으로 바뀌게 되죠. 그 순서 바꾸라 그럴 때 있어요. 순서 바꾸라고 할 때 만약에 스토키와 퀴디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다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굵은 선으로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이 테두리 선에 잘 마우스 이렇게 대시면 십자 모양 화살표가 돼요. 그때 클릭해서 끌어당기시면 이렇게 회색 굵은 선이 따라다니죠. 어디에다가 옮길 수 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위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죠.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의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꿔서 보여드릴 거예요. 얘는 피벗 테이블 옵션 기능 중에 제가 설명을 하나 안 한 게 있었는데, 걔가 우클릭했을 때 피벗 테이블 옵션을 들어갔을 때 요거 레이아웃 및 서식에 있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얘가 뭐냐면 지금 위에는 표 보시면 가정용 한 다음에 서해 인천 해양, 공업용 서해 인천 해양 이렇게 하나의 업종 아래에 관할 사업소 3개씩이 있죠. 그러면 사실 이 가정용이 서해 인천 해양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왼쪽 정렬이 아니라 이 3개가 하나의 가정용에 속한 거니까 얘를 하나의 레이블로 판단을 해서 이걸 통째로 병합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시켜준다는 게 이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지만 얘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가정용이 서해 인천 해양의 가운데로 올 수 있게, 하위에 있는 레이블을 상위에 있는 레이블이 포함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게끔 자동으로 병합을 해서 가운데 정렬까지 시켜주는 거죠. 근데 요거는 표 구조가 특이할 때 쓰는 기능이라 기출문제에서 자주 볼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기능을 사용하세요 라는 말이 2급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시험 보실 때는 그냥 그림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레이블이 상위 레이블이 있고 하위 레이블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다 이러면 직접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하시는 것보다는 병합까지 시키고 가운데 맞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쓰시는 게 빠른 거죠. 여기까지가 피벗 테이블 옵션 중에 추가로 설명드릴 거였고, 자 마지막으로 다른 예제 파일에서 또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보시면 가격 비율이라는 항목이 첫 번째 열에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필드 목록을 보시면 가격 비율이라는 게 없죠. 이럴 때 가격 필드를 가지고 내가 직접 비율을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뭐 가격 필드를 이용하여 가격 비율을 설정하세요. 총합계에 대한 비율, 열 기준 비율, 행 기준 비율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항목을 정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일단 가격 비율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자, 가격을 가지고 비율을 정하라고 했다. 그러면 가격이 이미 값에 있지만 이건 그냥 놔둘 거고 가격 비율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땐 가격을 한 번 더 끌어다가 값에다 던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수정을 하는 거예요. 가격을 총 합계에 대한 비율로 설정하세요. 열 기준으로 비율을 설정하세요. 행 기준으로 비율을 설정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 가격을 한 번 더 갖다 놓으세요. 그럼 자동으로 이름이 2라고 추가되면서 만들어져요. 이걸 가지고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하실 때는 이제 값필드 설정, 가격 2라고 되어 있는 새로 추가한 항목을 누르시고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름부터 바꿔주실 수 있고요. 가격 비율. 두 번째 탭에 가시면 값표시 형식 탭에 계산 없음이 되어 있죠. 이게 기본값이라서 그래요. 얘를 누르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총합계, 열합계, 행합계 비율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누계 비율 이렇게. 시험 보실 때 피벗 테이블을 하는데 합계 어쩌고 평균 어쩌고 하면서 비율이란 단어가 나왔다. 비율 필드를 만들어라. 비율을 계산한 필드를 작성해라. 이럴 때 무조건 이거예요. 그래서 총합계, 열합계, 행합계 문제에서 말한 걸 해주시면 되고, 저는 총합계 해볼게요. 아까 그게 처음에 했던 예제가 총합계거든요.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전체 합계 이 숫자에 대한 각각의 값들이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총 비율이 100%가 되게끔. 이게 비율 계산하는 거고, 아까 가격 비율이 앞에 있었죠? 그럼 순서 바꿔야 돼요. 가격 비율 전체를 잡아서 검정색 테두리 굵은 선을 마우스 클릭할 때 십자 모양 화살표로 클릭, 드래그, 위치까지 바뀌었죠. 피벗 테이블에서 합계 어쩌고 저쩌고, 평균 어쩌고 저쩌고,
비율 나오면 무조건 요걸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로 피벗 테이블 설명하는 거는 끝이 났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문제도 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이메일로 파일이랑 문제 보내주시면 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코로나 조심하세요.